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7번째 시간입니다. 춘. 네, 오늘은 봄이라는 뜻의 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체, 몸에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계절에 사용하는 봄, 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하, 추동. 네, 춘하추동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네 개의 계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는 봄이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는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추는 가을이고 동은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에 춘하, 추동 이렇게 4계절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춘, 봄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는데 춘하, 추동은 한 단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을 말합니다 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즉 춘하, 추동은 순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계절, four season이죠. 그래서 여기 사계절 즉 뭐냐 하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사계절은 순환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make a circle 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춘하, 추동이 뚜렷하다. 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이 아주 뚜렷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네 계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빠요. 왜요? 옷도 매 계절에 맞춰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불도 갈아야 되고 집안 청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바쁘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옷도 계속 바꿔 입어야 되고 음식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춘. 네, 여러분. 신춘할 때 신은 네, 새로운, 새거라는 뜻의 new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춘은 새로운 봄, new spring이란 뜻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arly spring, 겨울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말을 신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신춘문예. 네, 여러분, 신춘은 새로운 봄이라는 뜻이고, 문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teral이라는 뜻이에요. 문학, literature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해 봄에 신문사에서 새로운 신인 작가,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다. 네, 이렇게 찾기 위해서 문학 컨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설, 수필, 시, 네, 이렇게 문학가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썼다가 이렇게 봄에 이런 컨테스트에 자기의 작품을 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에 자기 작품을 보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신춘문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시인이 되고 싶어요 하면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소설을 많이 쓰거나 시를 많이 썼다가 이렇게 신춘문예 컨테스트에 보냅니다. 여기서 상을 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소설가로, 작가로, 시인으로 한국에서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신춘문예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당선된 작품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춘문예라는 단어들을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춘문예에 응모하다. 응모하다는 네, 어플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스트에 어플라이 하는 거 응모하다라고 되고 그렇게 응모해서 내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신춘문예에 당선되다. 당선되다는 win, the prize라는 뜻이고 신춘문예 소설품은 당선작. 당선작 하면 작은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은 작품이래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또 책이 나와서 신춘문예 당선작, 그렇게 당선된 작품들을 모아서 책을 내서 책을 팝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누가 상을 받았지? 하고 이렇게 책을 사서 그것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춘, 봄에 하는 어떤 그런 문학 대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추. 네, 여러분 아까 춘하, 추동 배웠죠? 네, 춘, 봄이에요. 추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추석, 추수 뭐 이런 단어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추는 가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추는 네, 봄과 가을이란 뜻이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봄과 가을이에요라는 뜻이고, 봄, 가을 하면 뭐 한 해에 봄 하나, 가을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한 해, one year라는 뜻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번입니다. 3번은 1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춘추는 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polite form이라고 해서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나이라고 하죠. 그 다음 친구한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존댓말, 나이의 존댓말 우리가 보통 또 뭐라고 하냐면 연세라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 나이를 물어볼 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높임말, 그게 바로 춘추입니다. 그래서 춘추는 나이라는 뜻인데 나이, 연세보다 더 아주 높임말, 가장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를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춘추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네, 여기서 춘추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춘추, 봄, 가을이에요. 복은 의복 해서 여러분 한국의 의복, 한복 기억하시죠? 의복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춘추복은 봄과 가을에 입는 옷. 네, 한국에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그리고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옷을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봄하고 가을은 좀 비슷해요. 날씨가 비슷해서 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을 보통 같이 입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입는 옷, 그것을 춘추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춘추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춘추는 봄과 가을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부치는 춘추 80에 아직도 기운이 넘친다. 네, 춘추, 나이라는 뜻이죠. 그의 아버님, 부치는 아버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네,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80살에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높임말로 춘추 80에 아직도 기운이 넘쳐요. 에너지가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지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를 여쭤볼 때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춘추가 많다. 그는 나이가 많다. 연세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계. 네, 춘계 할 때 계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 춘계라는 뜻이죠. 네, 춘계는 그냥 봄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링 시즌이에요. 그래서 계절이 봄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할 때는 네, 봄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여기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조금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폴라이트한 어떤 그런 장소에서는 봄보다는 춘계라는 말을 붙여서 네,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대한건축학회 춘계 테니스 대회, 네, 세계 대한건축학회, 네, 그 아키텍처 뭐 그런 스타디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테니스 대회를 언제 하냐면 봄에 해요. 봄에 하는 테니스 대회라는 말이지만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춘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춘계 대청소 주간을 고시했다. 네, 17일까지 춘계 봄에 하는 대청소 그런 기간을 노티스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봄에 하는 대청소다 해서 춘계 대청소 주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춘계 다음에 여러분이 단어를 붙이면 봄에 하는 뭐 어떤 행사, 이벤트, 봄에 하는 이벤트 그것을 춘계 브라브라브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세요.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춘계 훈련은 이번 주에 시작된다.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팀이 훈련을 하는데 봄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춘계 훈련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밑에는 춘계 학술 발표 대회, 네, 봄에 하는 학술 스프링 컨퍼런스예요. 스프링 컨퍼런스를 학술 발표 대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에 하는 컨퍼런스예요. 네, 그러면 가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계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봄에 하는 뭐뭐뭐 하면 춘계, 여러분 운동회, 스포츠, 그 미팅이 있죠. 운동회를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봄에 하는 운동회를 춘계 운동회, 또 심포지움도 할 수 있어요. 심포지움은 봄에 해요. 그러면 춘계 심포지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봄에 하면 춘계, 여름에 하면 하계, 가을에 하면 추계, 겨울에 하면 동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입춘, 입춘할 때 입은 서다, 정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춘은 봄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24절기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1년 중 봄이 시작된다는 날로 24절기의 하나 2월 4일경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24절기가 있어요. 24 Seasonal Division. 네,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한국에는 24절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달력, 캘린더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달력이 없으니까 네,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은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이렇게 나누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달력이 없을 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달력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해, 태양,
해의 움직임을 따라서 24개의 계절을 만들었어요. 24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4계절이 아니라 24개의 계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에 2개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12월 22일 동지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의 모양이 달라요. 해의 모양이 다른 것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지, 대설, 소설, 입동, 상강, 한로, 추분.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24 절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력이 있으니까 이런 절기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몇 가지 절기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절기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2월에는 24절기니까 12달이니까 한 달에 2개씩 있겠죠. 그래서 2월에는 입춘이 있습니다. 보통 양력, 그러니까 캘린더로 2월 3일이나 4일이에요. 입춘은 봄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월 4일이면 아직 추워요. 겨울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이 달력으로 사람들이 이제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2월이니까 이제 봄이 시작될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입춘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는 이제 비가 내리면 겨울에는 비가 내려서 얼음이 됐는데, 이제 이 우수 2월 18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스프라우트 되기 시작하고, 3월 5일 경칩이라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개구리가 겨울에서 잠을 깨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명, 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절기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청명입니다. 4월 4일, 그래서 이때부터는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입하, 여러분 입추는 봄이 시작하는 거고 입하는 여름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는 1년 중 가장 날이 길어요. 밤보다 낮이 가장 긴 날 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서, 여름 더위가 시작하는 거고, 대서, 여름 더위가 가장 심한 날, 우리 복날이라고 하죠. 우리 복날 삼계탕 먹잖아요. 더워서. 네, 그게 바로 소서와 대서입니다. 그리고 입추, 가을이 시작하는 거고, 네, 또 여기 입동, 겨울이 시작하는 거고, 네, 여기 소설, 대설이 나오는데 이때는 눈이 많이 온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동지 아시죠? 동짓날 한국 사람들은 팥죽, 레드빈 포리지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밤이 가장 길어서 아주 추운 날이란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는 24개의 계절, 절기가 있는데 그중 몇 개는 지금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오늘 대서예요. 가장 더운 날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이 올 것 같아요. 할 때 네, 입추가 지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4절기의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하면 이런 절기들도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춘 2월 4일이라고 했죠. 봄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자, 입춘을 맞다, 네, 맞이하다, 웰컴이라는 뜻이에요. 자, 입춘은 음력에 있는 24절기 중 하나이며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입춘대길 2월 4일 입춘 그날에 사람들이 입춘대길 하고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자로 써서 예전에는 이것을 대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Good luck for spring. 봄에 아주 좋은 행운이 올 거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입춘대길 그거를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요즘은 다 하진 않아요. 몇몇 옛날 어른들 또 가게
상점에서 이렇게 입춘 2월 4일 날 네, 봄을 환영합니다. 봄에는 아주 good luck,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춘곤증, 춘곤증 할 때 여러분 곤은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증은 증상, symptom이라 그래서 봄에 피곤한 증상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막 추워서 몸을 막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봄에 몸에 기운이 없고 피로하는 거, 피곤한 그런 증상을 우리가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봄에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막 몸이 졸려요. 몸이 막 피곤해요. 막 그런 상태. 여러분 나라에도 춘곤증이 있나요? 네, 한국에는 춘곤증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춘곤증에 시달리고 있다. 네, suffer from 어디 어디에 시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춘곤증 때문인지 자꾸 졸리다. 춘곤증 때문에 자꾸 졸려요. 춘곤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잠을 깨려고 한다. 사람들이 막 점심 먹고 나서 졸립죠.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춘곤증은 보통 단백질, 프로틴, 섬유질, 파이버, 비타민, 바이타민 네,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네,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더 잘 먹어야겠죠? 청춘, 네, 청춘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단어예요. 그래서 청은 푸르다, 그린이에요. 추는 봄이니까 그린 스프링이에요. 네, 맞아요. 봄에 얼마나 파릇파릇해요. 그린그린하죠? 그래서 봄에 이렇게 나뭇잎들도 나오고 새싹들이 나와요. 그래서 청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하면 청춘, 그 그린 스프링은 언제일까요? 네, 젊을 때죠. 젊은 나이, 젊은 시절을 우리가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들 뒷바라지에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다. 네, 뒷바라지는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학교에 가라고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동생들 해주느라고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동생들 돈을 벌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학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뒷바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청춘, 젊은 시절을 다 이렇게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자, 그런데 그 청춘이 꽃다운 청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꽃 같은 the youth like a flower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꽃처럼 아름다운 청춘이란 뜻으로 꽃다운 청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아직 피 끓는 청춘이다. 네, 청춘. 젊은 사람들은 피가 막 이렇게 끓죠. 네, 피가 끓는다는 말은 여러분 boiling blood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이다. 열정적인 걸 꿈이 많고 열정적일 때 우리가 피 끓는 청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꽃다운 청춘에 죽었다. 네, 젊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꽃다운, 꽃이 한참 피는 가장 아름다울 때 죽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은 아직 28 청춘이다. 네, 청춘하면 젊을 때인데 28 청춘 기억하고 계시겠죠? 28, 16. 그래서 16살 전후에 16살 전후에 아주 젊은 나이를 우리가 28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춘. 자, 여러분, 이제 회춘하면 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 뭐 이렇게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회춘? 봄이 돌아오다? 네.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다시 젊어지는 거. 그런 것을 회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약을 먹은 이후로 회춘한 기분이다. 회춘하다라고 말을 하죠. 회춘한 기분이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네, 이렇게 피부가 나이가 많아서 피부가 노화됐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을 쓰니까 다시 젊어졌어요. 다시 회춘한 것 같아요. 다시 젊어졌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젊은 피가 노쇠한 세포의 회춘을 돕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애기 얼굴 베이비 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얼굴이 애기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은 백종원입니다. 네, 요리를 잘하시는 백종원 씨예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애기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목이 연예인들 해춘시킨 애기 얼굴 어플 뭐길래라는 이런 제목이 있죠. 그래서 얼굴 연예인들을 회춘시키다, make them be young 그런 뜻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춘하다라는 말은 다시 젊어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얼굴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일 때 이렇게 우리가 회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춘기. 네, 여러분 사춘기 할 때 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think, 사고, 사상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하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 시간 그런 뜻인데 네, adolescence 해서 보통 12세, 12살부터 18살 사이에 그 사람들이 12살에서 18살 사이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physically, 정신적으로, mentally 굉장히 어른이 되죠. 그럴 때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춘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춘이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춘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affection, love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약간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살에서 18살이 되면 그 사이에 우리의 몸도 많이 커지죠. 그래서 뭐 남자들은 이렇게 막 수염도 나고 여자들은 또 뭐 이렇게 가슴도 커지고 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달라져요. 또 정신적으로는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남자한테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져요. 이렇게 이성한테 다른 그 성이죠. 남자,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 시기를 한국에서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다 보니까 막 반항, 리지스트 막 이렇게 신경질 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춘기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겪는데 이 사춘기 때는 엄마 말도 듣기 싫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장난입니다. 중2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춘기라서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막 짜증내고 그냥 이유 없이 화내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조카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 전에는 이모 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조금 막 이렇게 시니컬해지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을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그냥 다루기 힘든 사춘기의 증상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나는 언제나 시비를 걸고 다녔어. 아, 좀 어렵지요? 그런데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
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는 stormy perio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춘기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stormy period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 하고 이렇게 굉장히 놀랄 거예요.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시비를 걸다라는 말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싸움을 걸다, figh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니까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항상 시비를 걸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은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네,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라는 뜻이고, 사춘기에는 많은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네, 이렇게 physically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춘, 네, 매추는 매는 매매하다, 네,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추는 봄을 팔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춘에는 네, 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것, 꽃 필 때, 날씨가 따뜻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봄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뭐 섹스 그런 의미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봄을 팔다라는 말은 그런 사랑을 팔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조금 안 좋은 말이지만 prostitution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매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춘은 영국에서 한동안 합법이었다. 합법. 그거 legal이었어요. 진짜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매춘은 완전히 중단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거리에는 매춘, prostitution, 폭력, violence, 괄치, 이렇게 빼앗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춘, 폭력, 괄치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쁜 단어들끼리 이렇게 같이 쓰이죠. 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는 한 as far as I know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매춘부가 아니야. 매춘 have a sex for money예요. 그런데 부인이라는 뜻으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라는 말을 매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춘화. 자, 여러분, 춘화 할 때 화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춘은 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뭐 affection, love, 섹스라고 했었죠. 그러면 춘하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 모습을 그린 그림. 네, 포르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르노 그런 것을 우리가 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요즘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도 철인 왕후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철종, 그 임금님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철종은 몰래 춘하를 보고 있다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했고, 네, 그 왕이 춘하, 포르노를 몰래 보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렇게 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또 여행을 하는데 가장 민화는 옛날 한국 그림, Korean Traditional Picture를 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런 민화들을 전시하는데, 엑스비션 하는데 가장 은밀한 섹스 이야기를 담은 춘화가 따로 엑스비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화. 그러니까 조금 야한 그림 그런 것을 우리가 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장춘몽. 자, 여러분, 일장춘몽 할 때 일은 하나라는 뜻이고 장은 여기서 꿈의 단위 명사 유니트 나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책의 유니트 나운 단위 명사가 뭐죠? 책 한 권이 유닛 나운이에요. 그다음에 종이 한 장,
개 한 그다음에 one bottle of milk, 우유 한 병, 네, 병, 권, 마리, 사람, 컵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unit noun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유닛이 장이라는 뜻인데, 네, 이 장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사자성어 그 이디엄에서 사용하는 그 유닛 나운이에요. 어쨌든 꿈을 나타내 줄 때 쓰이는 유닛 나운 단위 명사를 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는 봄, 몽은 꿈,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봄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 잠깐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이렇게 좀 금방 없어지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면 꿈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봄의 꿈, 스프링 드림이라고 해서 empty dream이에요. empty dream. 그래서 인생의 부귀영화, 인생의 부귀, 웰스예요. 영화, 언어가 다 덧없이 사라지다. 네, 이렇게 vanish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The life is van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인생의 부귀영화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일장춘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 네, 봄의 꽃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네, 또 일장춘몽. 봄에 꾸는 꿈도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이디엄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롱펠로는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롱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은 짧아, 인생은 허무해, empty dream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의 계획은 일장춘몽으로 돌아갔다. 네, 그의 계획이 그 플랜, 그 계획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봄, 춘이라는 단어에 관련돼서 그 단어들을 다 배웠어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 계절에 관련된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보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계절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